이제 해외 축구 한 10경기 정도를 이제 쭉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일단 첫 번째 경기 이제 리즈 대 토트넘 경기인데, 토트넘이 약간 롤러코스터 뭐 비슷하게 살짝 타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아마 이거 맨시티 잡았다고 토트넘 지난 벌리전에 가서 부르시진 분들이 좀 그래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뭐 분위기 바꿨다, 맨시티까지 잡았다 하면서 이제 뭐 공격력 살아났다 하면서 가셨을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 벌리전에 말씀드렸죠. 맨시티 토트넘이 맨시티전에 했던 것처럼 벌리 상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벌리는 그렇게 축구 안 한다. 잠그면 이제 공간 안 나오고 답답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나름의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상당히 강한 압박, 물론 이 압박에 있어서 토트넘이 고전할 수는 있어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토트넘이 이제 중앙 미드필더진이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상대가 강하게 압박했을 때 고전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다만 고전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리즈의 압박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실점이 많은 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압박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압박이 좀 허술하기도 하고 무너졌을 때 그 위험성, 리스크가 큰 건데, 결국 뭐 고전하는 양상으로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뭐 압박을 풀어낼 만한 선수들이 토트넘에 있어요. 최전방에 뭐 모우라가 드리블로 풀 수도 있고, 손흥민이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케인이 버텨주면서 풀어내거나, 혹시나 뭐 미드필더 쪽에서 좋은 패스가 들어간다면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보다 토트넘이 리즈한테 유효타를 많이 날릴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압박에 고전해서 밀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이즈로 보긴 하는데, 생각보다 토트넘이 공격 횟수가 적을지 많을지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다만 횟수 대비로는 좀 유효타를 많이 날릴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보고요. 뭐 결장력 쪽을 보면은 리즈 같은 게 여전히 좀 많이 핵심들이 많이 빠집니다. 최전방에 벤포드나 미드필더 쪽에 이제 칼빈 필립스 핵심 자원들이 빠지고, 이암 쿠퍼, 이제 불투명 같은 경우는 수비 쪽에 요렌테나 뭐 코흐 뭐 이런 자원들이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은 좀 아쉬워요. 탄강가랑 이제 스킵 빠진 것도 좀 아쉽긴 했어요. 수비 쪽으로 좀 더 안정감 있는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이 이제 빠진 부분이 아쉬웠는데, 여기에 이제 벤탄쿠르까지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토트넘이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제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풀라인업이면 그래도 토트넘이 뭐 어느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요즘 그나마 좀 해주던 벤탄쿠르까지 빠져가지고, 이러면은 호이비리에르랑 아마 윙크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러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도 중앙에서의 좀 불안함은 확실히 있다. 리즈 압박에 고전할 만한 사이즈긴 하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 그걸 통해서 리즈 역시도 득점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요. 토트넘 역시도 뭐 역습 내지 빠른 공격으로 리즈의 뒷공간을 충분히 털 수 있는 사이즈로 보고, 이 경기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오바입니다. 오바 쪽에 이제 가장 먼저 좀 눈에 들어오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오바 같은 경우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굳이 승패를 고른다고 하면은, 굳이 고른다면은 토트넘 쪽을 봐요. 굳이 고른다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팀인 건 분명해요. 리즈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계속 뭐 뛰고 있는데 수비적으로 그냥 탈탈 털리고 있어요. 압박에 그냥 열심히 뛰면서 압박만 하지, 결국에 그 압박의 짜임새, 조직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토트넘이 2골 이상 득점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져가는 경기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바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경기로 이제 조금은 뭐 어려울 수도 있는 경기인데, 살레르니 대 볼로냐. 일단 살레르니 같은 경우 두 팀 다 이제 반등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어려운 흐름이었거든요. 볼로냐도 시즌 초중반 사이즈에선 한창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시즌 중반부터 뭐 네이션스 차출이나 부상이나 아니면 여러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초반에 이제 좋았던 흐름을 완전히 잃었고,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고 13위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에 이제 스페치아를 좀 잡아내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공격적으로 이제 아르나우토비치가
한 몇 달 동안이나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었는데 실제로 몸 상태도 안 좋다는 얘기도 많았었고, 근데 두 골이나 넣으면서 조금은 반등한 모습이고, 살레르니 같은 경우도 지금 강등권이죠. 22 강등 유력한 순인데, 지난 경기 이제 새 감독이 AC 밀란 상대로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2대2로 어쨌든 밀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승점을 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경기력적으로도 나쁘지 않았고, 그동안 살레르니가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는 공격적으로 꽤나 잘 풀었다. 심지어 부상 결장자도 좀 컸거든요, 살레르니가 그 경기에서.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잘 풀어갔던 그런 경기였었기 때문에, 글쎄 요 경기는 제 생각에는 이게 딱 보면 저득점 쪽이 먼저 보인다고 저는 뭐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냥 팀명만 이렇게 봤을 때는 저득점이 좀 보이지 않나 싶은데, 저는 뭐 배당은 일단 오바가 정배긴 해요. 저는 의외로 근데 오바 쪽에 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 살레르니가 보여줬던 그런 공격 작업, 또 감독 교체 이후에 또 그런 바로 감독 데뷔 전 경기에서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점, 어쨌든 지금 달려야 되는 살레르니고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보다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이제 드디어 득점에 대한 물꼬를 텄었고, 상대가 이제 또 살레르니잖아요.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거 한 골씩은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1대1 스코어로 맞춰 놓는다고 봤을 때 지금 살레르니 3연무 데이터도 있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했고, 그동안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요 경기 잡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한 골이 더 터지면서 오바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워요. 굳이 보면은 볼로냐 쪽인데 베팅하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습니다. 어서오세요. 알포님 어서오시고, 로즈님 어서오시고, 랑케님 어서오시고, 벨리님 어서오세요. 천사님도 어서오시고. 느바는 20배 맞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인디애나 안 건드렸으면은 뭐 제가 인디애나를 건드려가지고 웃질 못하겠네요. 깐돌님 어서오세요. 세 번째 경기 들어가 볼게요. 네, 레버쿠젠 대 이제 아르미니 요 경기인데, 일단은 결장자가 요 경기는 조금 그래도 체크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격 쪽에 이제 벨라랍이나 미드필더 쪽에 바움가리트린 거가 일단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요 부분은 좀 중요한데, 참견이 감사합니다. 팬가입. 쉬크랑 지금 안드리, 뭐 코소노 빠지는 것까지도 아쉬워요.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안드레이도 지금 레버쿠젠을 상당히 중용받고 있는 미드필더 자원이고, 패트릭 시크가 빠진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이 확실히 득점에 대한 좀 생산성이 좀 떨어져요.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레버쿠젠의 화력에 있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아르메니가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제가 뭐 아르메니 경기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의외로 좀 잘 비벼요. 지난 경기도 어쨌든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승리를 좀 따냈었던 기억이 있고, 또 최근 상대 전적에서도 지난 시즌에 레버쿠젠 홈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 이거 뭐 레버쿠젠은 당연히 승리 가능성이 높죠. 뭐 시크가 없더라도 뭐 알라리오나 그래도 충분히 그 자리에서 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요즘 뭐 디아비도 폼이 좋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배당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없어요. 1.2대 배당은 사실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마인승들을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승을 봅니다. 승을 보는데 저는 햄무 쪽의 접근이 조금 더 메리트라는 면에서는 있지 않을까. 아르미니도 참 결정자를 말씀을, 불투명자만 있어요. 아르미니 확실히 좀 빠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브루노나 아니면 이제 핵심 미드필더 이제 프리들이나 안드라데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불투명에 떠 있어서 출전 여부가 일단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경기를 일단 가져온 이유는 뭐 마인승을 찍는 것도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듯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기부천사님도 맛있게 드셨구나.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 상당히 이제 저배당, 생각보다 좀 저배당을 받은 경기죠.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헤르타 베를린 네,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불안한 점은 하나예요. 역대로 이제 프라이부르크랑 헤르타 같은 경우는 한 시즌으로 따졌을 때
맞대결 시즌이 한 10시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슬쩍 봤는데. 근데 한 번도 프라이부르크가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수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올 시즌 1차전에 이미 프라이부르크가 헤르타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 사실 지금 헤르타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수비가 너무 안 돼. 공격은 나쁘진 않거든요. 요베티치를 중심으로 뭐 벨포딜 뭐 괜찮은 선수들이 있어요. 미드필더 쪽에도 뭐 공격 쪽에 재능이 좋은 세르다르나 이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주는데 수비가 안 돼요. 수비가 안 되고 그렇다 공격이 그렇게 수비를 뛰어넘을 만큼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저냥 중하위권 수준 정도 어느 정도는 하는 건데 결국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성적적으로 감독 교체하고 잠깐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 다시 처지는 그림인데 이 데이터가 불안합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일단은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는데 사실 이게 헤르타 베를린 볼 차는 거 보면은 무승부 찍기가 좀 빡세요. 더군다나 지금 프라이브르크 거의 풀라인업이고요. 헤르타 같은 경우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 데려온 이제 수비 쪽에 올리버 캠프가 이제 추천 정지로 또 빠지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보야타 얘도 이제 핵심 수비고 가뜩이나 수비가 안 좋은데 캠프 빠지고 보야타 불투명에 미드필더 쪽에 또 세르다르나 다르다이 같은 이제 좋은 자원들이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라 전력적으로도 누수가 큽니다. 누수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배당이 낮은 거예요. 이게 가뜩이나 분위기도 안 좋은데 수비 쪽도 지금 한 명 일단 빠지고 큰 것들이 이제 불투명에 떠 있고 핵심 미드필더들도 이렇게 불투명에 지금 떠 있는 상황이어서 배당 이렇게 프라이브르크가 생각보다 똥배를 받았는데 이 경기도 저는 솔직히 헤르타 프란 쪽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받거나 뭐 하면은 헤르타 못 가요. 프라이브르크가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곤 하나 그래도 충분히 뭐 가져가 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헤르타가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풀어가는 그게 있어요. 청심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계속해서 득점에 대해 성공하고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뭐 오바 쪽도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런 사이즈고요. 이제 그로이터 피르트와 쾰른 경기인데 일단 두 팀 다 거의 풀스쿼드예요. 거의 풀스쿼드라고 보시면 돼요. 빠지는 선수가 특별히 없습니다. 아마 골키퍼 쪽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로이터 피르트가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엄청나게 좀 반등을 했죠. 홈에서 5경기 연속 패배가 없어요. 그 와중에 경기 내용도 좋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로이터 피르트가 못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팀이 가장 큰 문제는 부상자가 이전에 많았어요. 많은 가운데 강팀과의 경기에서 그냥 무조건 마인을 주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약팀하고 할 때는 종종 비비는 경기가 있었으나 강팀 상대로는 뭐 아무것도 못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12월 언저리부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부상자들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승점을 따는 횟수가 늘어나고 지금 홈에서 2연승에다가 홈에서 5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쾰른 같은 경우도 최근 페이스가 괜찮습니다. 일단 부상자가 없다는 점 그 부분에서 좀 큰 점수를 줄 수가 있겠고 미드필더 쪽에서 이제 스킬이나 이런 애들이 또 잘 해주고 있어요. 공격 쪽에도 뭐 모데스테나 뭐 우트나 이게 괜찮은 자원들이 지금 많이 포진해 있고 그렇다고 수비가 많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사실 시즌 초중반 사이즈에는 쾰른이 많이 불안했어요. 왜냐 어쨌든 쾰른 같은 경우 이제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고 뒤쪽에서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팀인데 이 어쨌든 그 사이즈 자체가 팀이 전체적으로 뭐 핵심이 큼지막한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리즈가 좋은 축구를 하려고 하지만 부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쾰른도 이제 후방 빌드업 하다가 맨날 뺏겨서 골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이제 쾰른의 무실점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 프랑크푸르트 전에도 무실점을 했었고 그 전에도 이제 홈에서 프라이브르크 상대로도 강팀들을 상대로 이렇게 무실점을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거는 그로이터 피르트의 흐름이 한번 꺾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이 쾰른이 어쨌든 원정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리고 사실 그로이터 피르트가 경기력이 좋거든요 홈에서
이게 보면 안 밀려요. 어느 팀이랑 붙더라도. 뭐 지난번에도 볼프스한테 이제 원정은 4대1로 깨졌는데 경기력은 안 밀렸어요. 스코어만 4대1이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켈른의 원정 약세나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요 고배당 노리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언어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바의 선택지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 골씩은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 무 뜨면 1대1인 것 같고 햄무 뜨면 2대1이지 싶어요. 그 정도 사이즈고. 여섯 번째 이제 브랜트포드와 뉴캐슬. 이 경기도 이제 딱 보시고 이렇게 이게 배당이 왜 이래? 이게 맞는 배당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뭐 브랜트포드 정배를 받을 만한 사이즈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부상자 쪽에서 포수 말고는 이제 다 돌아왔어요. 불투명자는 물론 있습니다. 이반 토니가 복귀해서 오늘 경기 출전할지 좀 모르겠고, 요르겐센이나 뭐 옌센, 뭐 에릭센 같은 경우가 특히나 오늘 경기 감독이 일단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너무 오래 좀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바로 선발 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브랜트포드 이적 이후에 준비 기간은 좀 길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깜짝 선발의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고, 최소 후반전에 20분 이상은 좀 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상자 쪽에서 많이 돌아온 부분, 다시 한번 시즌 초반 때 무서웠던 브랜트포드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배당이 브랜트포드가 생각보다 낮게 받지 않았나 싶고요. 뉴캐슬 부상자 쪽을 보면은 키런 트리피어가 시즌 아웃이 됐죠. 여기 이제 칼럼 윌슨 공격자원, 여기 페데리코 페르난데즈가 여전히 부상. 사이드 쪽에 이제 맨리치나 뭐 클락, 수비 쪽에 뭐 헤이든, 자말 루이스 다 못 나오고요. 얘는 뭐 어쨌든 그렇고, 특히나 이제 생막시메, 라이언 프레이저, 만킬로, 이 좋은 자원들이 지금 그동안 뉴캐슬 상승세를 어쨌든 이끌고 있던 자원들이거든요. 다 빠졌어요 지금. 가뜩이나 이 선수들이 뛸 때도 트리피어 빠졌을 때 좀 불안불안한 사이즈였는데, 칼럼 윌슨이라는 이제 또 뉴캐슬의 지금 누구야, 우드와는 다른 유형이잖아요. 이 자원들도 빠졌을 때도 아쉬웠는데 추가로 지금 더 불투명해 떠 있고, 글쎄요, 이게 막시맹은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라인업을 뭐 확인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뭐 그럴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사이드 쪽에 뭐 제이콥 머피라 나올 수 있겠고, 라이언 프레저가 빠지면 누가 나와야 되지? 아무튼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라이언 프레이저랑 수비 쪽에 만길로 정도 나올 수 있어도 결국에는 요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웃긴 게 사실 이렇게 빠지면은 지금 뉴캐슬 전력 라인업 보잖아요.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지난 웨스트햄전에 똑같은 라인업에서 이렇게 빠졌었는데 엄청 잘했어요. 생각보다 이제 뭐 가장 뉴캐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은 조엘링턴의 이제 미드필더로 이제 포지션 변경이 제가 볼 땐 핵심이에요. 기마랑이스를 데려와 놓고도 못 쓸 정도로 지금 미드필더 쪽에서 짜임새나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게 아무리 뭐 뉴캐슬이 지금 막시맹도 빠지고 브랜트포드 에릭센 나올 가능성 있고 뭐 여타 기타 뭐 하더라도 저는 프렌 주면은 프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긴다는 확신도 없는데 이길 가능성도 좀 떨어진다고는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흐름이 계속 좋았고, 특히나 뉴캐슬이 중앙 쪽에서의 안정화, 수비에서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메타게, 댄번 다 겨울에 데려온 애들이에요. 얘네가 들어오고 나서 실점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 조엘링턴 말씀드렸는데 중앙 쪽에 이동 이러면서 이제 짜임새가 확실히 있어져서 이거는 그래도 뉴캐슬 프렌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쓸데없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고요. 일곱 번째 경기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대 벌리. 이 경기가 저배당을 받은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벌리의 뎁스예요. 뎁스. 이게 벌리가 최근에 경기하고 있는 것 치고 크리스탈 팰리스 상당히 배당을 낮게 받았잖아요. 이렇게 뭐 대충 슬쩍슬쩍 보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지난 경기 토트넘 잡았는데 얘가 계속 못하다가 와포드 한번 때려잡았다고 이게 1.68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배당은 뭐
조금 제 생각보다도 낮긴 한데 이 정도 뭐 1점대 정도에 받을 만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수비 쪽에 이제 조엘 워드가 빠지고 퍼거슨이나 이제 골키퍼 괴이타가 이제 불투명이라서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누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조엘 워드 빠진 부분만 조금 아쉬운 정도 느낌,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벌리는 이제 뭐 비드라나 구드문드 손 뭐 이런 좋은 자원들이 지금 못 나오고, 여기에 웨스트우드 공격 쪽에 코르네나 뭐 아니면 뭐 수비 쪽에 찰리 테일러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어서 이거는 결국에 벌리가 지금 베스트 11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체력적으로 문제를 많이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달려오기도 했고 2연승 쌓이기도 하고 올랐어요. 1.8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 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여서 가뜩이나 좀 미드필더 쪽이나 이렇게 막 공격 쪽이나 이렇게 불투명자나 수비 쪽도 이렇게 빠지는 자원들이 있는데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요. 지금 벌리 스쿼드로 버티기에는 일정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더군다나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뭐 강제적으로 선수들의 부상이나 아니면 지지난 경기 이제 뭐 첼시전에는 코너 갤러거 같은 애들이 이제 임대 신분으로 못 뛰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동 로테이션이 좀 돌아갔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좀 배당이 낮게 받았다고 보는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무승부 보고요. 언더 봅니다. 이 경기를 크펠 일반승 1.8로 올랐다니까 그래도 1.68이었죠 원래. 그거보다는 훨씬 낮긴 해요. 1.68은 아예 메리트가 없다고 봤고 1.8 정도면 그래도 조금 메리트가 있는 사이즈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찍어도 괜찮다는 마인드이긴 해요. 벌리승은 좀 힘들어 보이고 햄무나 한 골차는 이제 무승부 쪽 그리고 언더까지 보는데 사실 언더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언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벌리도 지금 뭐 베오스트나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지금 잘 풀어가고 있고, 지금 뭐 랑케님께서 댓글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와포드 상대로 이제 뭐 스코어만 4대1이지 저도 저렇게 봤어요. 경기 자체를. 그러니까 와포드도 나름대로 이제 공격적으로 잘 풀었어요. 다만 이제 수비에서 뭐랄까 크펠이 기회를 잘 살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와포드가 수비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사이즈에서 이제 점수차가 좀 벌어졌던. 근데 와포드는 이번 시즌 그런 경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사이즈였어서 크펠에 이제 대승을 거뒀다거나 그거에 대한 이제 점수를 좀 덜 주는 뭐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맨유 대 와포드 결전작 쪽 보면은 카바니, 뭐 맥토미니, 그린우드가 이제 못 뛰겠죠. 뭐 요 정도로 이제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맨유 같은 경우 와포드는 은클로나 아니면 수비 쪽에 데니 로즈, 공격 쪽에 불투명자가 조금 있어요. 주앙 페드로나 조슈아 킹, 여기 미드필더 쪽에 쿠츠카, 여기 뭐 에테보까지 불투명이 떠 있는데, 일단 뭐 조슈아 킹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긴 해요. 나와야 되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나와야 되는데, 일단 뭐 해외 쪽에 뭐 자료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달고 뛴다는 얘기가 조금 있긴 해요. 부상이 뭐 그렇게 경미한 수준이고 달고 뛴다는 얘기가 있긴 하고, 주앙 페드로는 불투명 사이즈인데 뭐 벤치 쪽에는 앉을 것 같고, 어쨌든 지난 경기와 조금 비슷한 사이즈로 뭐 뛰지 않을까. 뭐 라인업 쪽으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얘 썼다가 쟤 썼다가 막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온 애들 썼다가 막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요 경기는 저는 맨유 사이드로 봅니다. 지금 와포드 같은 경우가 맨유 상대로 좀 보여줄, 경기력 면에서는 좀 보여줄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저는 안 가요. 이거 배당 메리트 없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경기를 맨유 승은 안 가는데, 그래도 지금의 와포드가 보여주는 그런 집중력이나 이제 짜임새를 봤을 때는 맨유가 지금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고 어쨌든 꾸역꾸역 이기고 있어요. 뭐 못한다 해도 계속해서 승점 3점을 따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와포드 상대로 홈에서는 그래도 잡는다고 보고요.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와포드가, 아니 얘네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은 좋아요. 좋은데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들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뒤쪽에서 아무래도 확실하게 좀
찔러 넣어줄 그런 선수가 조금 없어요. 뭐 시소코나 뭐 카엠베 이런 뭐 톰 클레버로 이런 애들이 다 약간 중앙을 좀 장악하는 유형이지 뭐 브루노 맨유에 있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이렇게 찔러주는 유형의 선수가 없다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박스 안쪽으로 가가지고 공격수들이 결국 드리블 쳐가지고 그냥 슈팅 때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짜임새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나름대로 위협적인 모습은 분명히 있다. 와포드 저는 득점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오바 쪽까지 봅니다. 결정자 두 팀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고 제 생각에 이거 진짜 잘하면 터질 수도 있어요. 느낌이 경기력만 봤을 때는 제가 그래서 안 간다고 말씀드린 거긴 한데 진짜 잘하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맨유는. 어쨌든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9번째 경기 엠폴리 대 유벤투스. 요즘 세리에가 아마 최근에 세리에 건드셔가지고 부러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 정배를 너무 안 줘. 지난 라운드 세리에 정배가 한 번 있었거든요. 볼로냐? 그것도 맨날 지돈 놈들이 한 번 이긴 거 이거 정배 한 번 있었거든요. 어제 또 AC 밀란 인터 밀란이 또 부러졌어요. 미쳤어요 얘네 진짜. 뭐 요즘 좀 그 세계적으로 좀 뒤숭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돈 땡기려고 하는 건지 요즘 그 어디야 동유럽 쪽이 뒤숭숭하잖아요 지금. 뭐 마피아 새끼들 뭐 돈 땡기려고 그러는 건지 이상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AC 밀란 터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저 햄무랑 무 봤는데 이제 인터 밀란은 이거 잡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일단은 해외 배당이 유벤투스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좀 오르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지금 뭐 결장자 쪽을 봐도 엠폴리는 플라이너베입니다. 엠폴리 플라이너베다가 디발라 없고요. 수비 쪽에 산드로, 루가니, 뭐 미드필더 쪽에 베르나르데스키, 키엘리니, 미드필더 쪽에도 맥케니까지 없어서 이게 라인업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베스트 11을 꽉 냈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게 일정 면에서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좀 빡빡하긴 해요. 어쨌든 이거 좀 뭐 그래도 좀 쉬긴 하는데 직전에 바로 비아레알과 이제 챔스 있었고 요 경기를 하고 또 한 뭐 5, 6일 있다가 피오렌티나랑 이제 컵 대회 이게 아마 4강인가 그럴 거예요. 경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지금 빡빡할 수 있는 일정이긴 한데 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 경기를. 근데 사실 베팅하기에는 조금 빡세긴 해. 저는 오바가 보여서 베팅하기 좀 빡세요. 유벤투스 오바는 사실 솔직히 좀 진짜 오바가 좋아 보일 때 뭐 사스올로랑 붙거나 그런 경기 아니면 사실 오바를 안 가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 언더 찍거나. 근데 요 경기 엠폴리 상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유벤투스가 이게 중앙에서의 장악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라인업 대비로 이제 상대 팀들이 기회를 많이 잡아요. 어, 그러니까 찬스를 많이 잡아요 상대팀들이. 미드필더에서 이제 압박이나 짜임새들이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수비 커버나 그러니까 결국 수비진들과 상대팀 공격진들이 맞닿는 찬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슈팅도 많이 허용하고 그런 사이즈가 있어서 결국 엠폴리를 상대로 풀라인업이잖아요. 엠폴리 같은 경우도 이적 시장 때 나름 몇몇 선수들을 또 데려온 그게 있고 지금 사이즈로 봤을 때는 엠폴리가 저는 넣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엠폴리도 지금 수비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박살이 난 상태고 역시나 블라우비치가 있는 유벤투스 상대로 2골 이상 그래도 먹는다고 봐서 일단은 저는 유벤투스 승의 오바 쪽 봅니다. 보는데 이거는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주력으로 찍을 만한 건 아니고 부주력 내지 뭐 고배당에 가볍게 던지는 느낌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오늘 제가 분석한 경기 중에서는 솔직히 다 불안하긴 해요. 솔직히 다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뽑으라면 이거 두 개가 좀 이거는 배당 대비 메리트에서 불안하고 이거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요 정도라고 보고 사실 마지막 경기로 들어와서
야, 분석은 여기까지로 농담이고요. 오바를 봅니다. 일단 뭐 사소올로 같은 경우에 이제 수비 쪽에 톨리안이나 미드필드 쪽에 두리치치가 여전히 부상에 오비앙도 계속 부상이에요. 피오렌티나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루카스 토레이라, 그 수비 쪽에 밀렌코비치, 뭐 그리고 이번 시즌 또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뭐 테라차노 골키퍼까지도 빠지면서 이게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 키퍼, 전체적으로 수비 쪽 손실이에요. 수비 쪽 손실에다가 사소올로도 뭐 원래 빠져 있었고 수비 쪽, 이러다 보니까 오바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제일 좋아 보이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그 경기에 대한 적중률은 그래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오바 공짜인 것 같아요. 공짜인 것 같고, 뭐 오바팀 둘이 만난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피오렌티나는 오바팀이라고 생각 안 해요. 피오렌티나는 상대팀 맞춰갑니다. 상대팀 맞춰가요 약간. 그리고 기본 성향으로 봤을 때는 뭐 오바가 나오는 경기가 많긴 한데 그렇게 성향 자체는 오바의 성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매한 느낌 약간. 사소올로야 뭐 그냥 닭공팀에서 오바인데 어쨌든 이제 사소올로의 결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이제 카멜레온 느낌으로다가 그런 팀이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블라우비치가 떠난 상황에서 고전할 걸로 봤는데 피용택이 제가 봤을 때 블라우비치보다 훨씬 못해요. 훨씬 못하는데 아무래도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유형이다 보니까 기회는 많이 잡아요. 얘가 의외로. 그러니까 공격이 좀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회는 의외로 많이 잡고 많이 날리지만 대신 기회를 많이 얻어가지고 그만큼 득점을 최근에 뽑아주고 있어요. 피용택이. 이러면서 뭐 지금 사이드 쪽에도 쓸 수 있는 카드가 피오렌티나 상당히 많아요. 뭐 니콜라스 곤잘레스나 뭐 소틸에다가 또 누구야, 이코네나, 지금 공격 자원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제 생각보다 블라우비치의 공백을 좀 잘 메꿔주고 있다. 오늘 경기 불안한 점은 이제 토레이라가 빠지고 밀렌코비치 수비 쪽의 핵심이 빠지는 거다. 결국 이제 수비 쪽이다. 라고 봤을 때 뭐 오바가 괜찮아 보이고, 승패는 저는 굳이 보면 사스프렘 봅니다. 굳이 보면 사스프렘 봐요. 무승부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 한 2대2 무승부 이런 느낌도 좀 있어 보이고, 여타 뭐 그런 경기입니다. 데이터적으로도 이번 시즌 사소올로가 지난 경기 이제 인터밀란전이었죠. 인터밀란이 왜 이렇게 못 넣었나 모르겠는데 계속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제노아전에도 막 다 날렸어요. 그냥 사소올로전에서도 인터밀란이 다 날리면서 사소가 2대0으로 이기면서 언더가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 두 번 연속, 리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두 번 연속 언더는 없었어요.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도 이 경기 오바는 뭐 주력감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